볼게요. 스탑모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이 애니메이션 한 편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그 시간과 또 비용과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국민 진로 3세계 9주차까지 8주차까지는 자기 일을 돌아보는 거면은 9주차부터는 이제 산업에 대한 이해 해가지고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 9주차가 10주차가 좋은 직장의 조건, 그다음에 11주차부터 관심 분야 찾기 이러면서 다양한 뭐 전자통신, 인터넷, 금융, 자동차, 화학 막 이런 게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다고 했죠. 우리는 이미 내가 가야 될 분야가 어느 정도 명확하고 분야 안에 특히 그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그런 아마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 쪽으로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또 웹툰 쪽으로 가고 싶고, 일러스트 쪽으로 가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 관심들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10주차부터 9주차부터죠. 요거는 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이렇게 수업 진행하는 내용이. 그래서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분야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분야에 어떠한 직업군이 있고 누가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쭉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는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이렇게 독립 애니메이션 분야도 많이 있고 이런 교육용 애니메이션도 있고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만든 상업 애니메이션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교육적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런 분야도 있고 여러분이 저도 물론 좋아하는 그런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미국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굉장히 상업적인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 애니메이션은 영상 제작 기법이다. 그죠? 영상 제작 기법으로서 이 기법을 어디에 내가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직업군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우리는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딩 크레딧을 보면 이게 다 여러분의 직업군이에요. 이쪽이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또는 영화를 봤을 때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제작의 전체를 충분한 곳이죠. 제작자 이만복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제작자가 쉽게 말해서 모든 걸 총괄하는 쉽게 말해 돈 끌어온 사람이에요. 돈을 다 대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거가 너무 좋은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꼭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누가 하나 또 기대를 들어야 되는 거죠. 총대를 메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돈도 끌고 오고 좋은 감독도 섭외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잘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거를 제작자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제작자들이 더 많이 붙어가지고 총괄 제작자라고 붙기도 합니다. 여러분 CSI나 이런 드라마 보면 맨 처음에 제릭 브루카이머라고 딱 뜨는데 그 사람이 총괄 제작자거든요. 모든 걸 다 진행을 하는 사람인 거죠. 감독 위급인 거죠. 그 프로덕션, 몇 개의 프로덕션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는 이제 제일 돈 많은 회사의 대표가 보통 제작자 직함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만복 씨, 이분이 이 애니메이션을 꼭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셨겠죠. 그래서 감독을 뽑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감독을 누굴 뽑을까? 그러면 이 감독, 권호성 감독님이 다른 작업들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제작자가 알아보고 감독을 뽑습니다. 다음에 기획, 프로듀서. 위에 제작자가 있는데 밑에 기획 프로듀서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작자는 애니메이션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모르는 사람도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꼭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작자가 해서 그런 다음에 정작 쉽게 말해서 실권자, 실무를 애니메이션 만든 실무자가 필요하겠죠. 정말 이쪽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그래서 그게 총괄 기획 프로듀서입니다. PD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감독하고 뭐가 다르냐? 여러분 감독은 오로지 제작에만 몰두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작에만. 그러면 내가 제작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돈도 끌어야 되죠. 물론 아까 돈은 제작자가 가져온다고 했지만 이 돈을 얼마에 누굴 주고 다음에 밥차도 불러야 되고 그죠? 뭐 시간도 조율해야 되고 엄청나게 자잘하게 할 일이 되게 많겠죠. 감독이 그런 거 다 못하거든요. 감독은 오로지 딱 여건이 됐을 때 레디 고 하고 그래 오케이 이거 하는 사람이 감독이란 말이에요. 감독이 오로지 제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를 다 지원해 주는 사람이 기획 프로듀서 이쪽입니다.
기획 프로듀서. 다음 밑에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 감독이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독이 애니메이터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일반 영화 감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애니메이션 감독이 할 텐데,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는 좀 더 기술적으로 감독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좀 더 애절하게, 아니면 좀 더 귀엽게 해봐. 이렇게 했을 때 밑에 이 하나하나 이제 하는 사람들 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가 고개를 좀 더 옆으로 제껴가지고 더 이렇게 눈물을 좀 글썽이게 해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지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슈퍼바이저, 굉장히 말대로 슈퍼바이징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디렉팅을 하는 거죠. 근데 애니메이션에 관련해서 슈퍼바이저를 하죠. 다음 밑에 원작. 자, 이분이 원작자입니다. 권정생님의 강아지똥. 동화입니다. 동화.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왜 강아지똥에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작업 중에 강아지똥 작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작업 중에 강아지똥을 작업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자기 이름을 안 넣고 친구 이름을 감독으로 넣었던데. 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갑자기 강아지똥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맞아, 강아지똥 너무 좋은 작품인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네. 강아지똥 이래가지고 경기대 북스 네. 그런 그림 이 예원이 거 아니에요. 예원이 친구가 예원이를 올려놨어요. 네. 나중에 다 보면서 얘기할 텐데 정말 좋은 동화입니다. 정말 좋은 동화고 그 원작자이죠. 강아지똥 원작자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번역 박누미, 이 번역은 뭘까? 뭘 번역했다는 뜻일까? 그래서 보통은 외국 작품에 번역을 들어가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프로덕션 매니저는 약간 위에 기획 프로듀서하고 약간 비슷한데 좀 더 제작 쪽에, 그러니까 기획 프로듀서가 좀 더 윗급이라면 밑에 프로덕션 매니저는 좀 더 실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막 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이. 그다음 메이킹 필름, 이건 따로 이제 그 뒤에 막 제작 과정, 특히 스탑모션은 손이 많이 가거든요. 사람들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찍는 모습을 찍으면 그것도 되게 예뻐요. 여러 명이 같이 막 작업하고 있는 모습. 메이킹 필름도 막 찍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좀 촬영 쪽이, 지금 다 촬영 쪽이에요. 그다음에 제작 관리, 이거는 좀 약간 돈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돈 관리하고 그런 사람. 홍보, 당연히 홍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홍보도 따로 있고요. 연기자, 자, 연기자는 책임 애니메이터. 이 사람부터 연기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하나 연기를 시키는, 인형을 만지는 사람, 이걸 연기자가 되는 거죠. 연기자, 책임 애니메이터, 제일 대빵 위에 애니메이터 슈퍼바이저 바로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선임 애니메이터는 쉽게 말해서 팀장이고 밑에 애니메이터들, 자, 이 사람들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 디자이너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만든 사람인지 아니면 스케치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우는 당연히 알 거고요. 이제 촬영팀 당연히 있겠죠. 촬영감독, 촬영기사, 촬영보조, 조명감독, 조명보조. 네. 촬영감독은 아까 감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촬영감독은 뭐 할까요? 촬영감독은 여기 카메라 잡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촬영감독. 그리고 감독이 레디 고 했을 때 촬영감독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촬영감독이 다 붙지 않고 촬영감독 밑에서 촬영기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독이 때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촬영감독과 감독하고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촬영기사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콘티가 있는데 콘티를 찍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좀 더 그래 요거 좀 더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콘티대로 찍으려고 하다가 실제로 만들어 놓고 봤더니 콘티대로 찍으면 잘 안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 즉시 그렇게 콘티대로 안 찍고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 그 정도 돼야 이제 감독이 되는 겁니다. 기사는 그걸 하면 안 돼요. 기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기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올라가 있죠. 촬영 보조는 뭘까요? 기사 밑에서 야, 뭐 가지고 와라 하면 뛰어갔다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언제 기사가 그거 뛰어갔다 와요? 이 기사들은 어떻게 하면 다리 하나 붙들까 이거예요. 다리 하나 붙들고 있다. 흔들지 말고 잡아! 네!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기사가 돼야지. 기사를 하고 있다 보면 내가 촬영 감독이 될 수 있겠지?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엄청 박봉해. 진짜 영화판 돈 안 주거든요. 그런데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조명 감독은 마찬가지로 조명. 중요하죠. 특히나 중요하죠. 이런 스탑모션은. 거기 밑에 조명 보조는 뭐 할까요? 뭐 똑같겠죠. 뭐 가지고 와라 하고, 너 다리 붙들고 있어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모션 컨트롤 카메라. 자, 이게 뭐냐면, 모션 컨트롤 카메라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로봇 팔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합성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 사람 있는 거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장 있는 거 하나 찍고, 여러분 포토샵 배웠죠? 중간에 합치면은, 사람은 따로 찍었는데 같이 서 있는 것처럼 설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럼 이게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일 때는. 이쪽에 한 명 있고, 이쪽에 한 명 있고, 자, 이쪽에 한 명 있고 움직였어. 다음에, 자, 뒤로 가고, 다시 여기 서. 이래가 다시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붙이면은 똑같을까요? 틀릴 가능성이 많겠죠? 똑같이 움직여야 되잖아. 이게 엄청 어렵겠죠, 그죠?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무리 시간 대놓고, 자, 몇 미터, 자, 5초 동안 움직여, 자, 컷,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모션 컨트롤 카메라는 카메라에 로봇 팔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움직여요. 한번 찍어도, 자, 다시 똑같이 움직이고, 자, 다시 똑같이 움직이고. 그러면 사람이 그때그때 다른 데 있어도 나중에 합성할 때 똑같이 합성할 수 있어요. 그걸 모션 컨트롤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 모션 컨트롤 카메라 옛날에 되게 비쌌는데 지금은 많이 아마 싸졌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희귀해졌을 거예요. 지금은 다 3D로 다 해버리니까. 옛날에 3D 못할 때는 실제 촬영으로 다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마 모션 컨트롤 카메라 쓰는 거 어딘가에 썼을 거예요.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하늘 날아가는 이런 장면 있죠. 그런 장면 같은 경우에 이게 배경 따로 찍고 배경 따로 찍고 밑에 산 따로 찍고 이렇게 해서 합성하고 아마 그럴 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모션 컨트롤 카메라예요. 자, 미술팀. 자, 이제부터는 전반적으로 아트 디렉터 당연히 붙여야죠. 아트 디렉터가 전반적으로 화면 다 잡고 아마추어 슈퍼바이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마추어 슈퍼바이저? 아마추어. 이거 약간 거기에서 쓰는 말일 거예요. 이 스타모션 쪽에 쓰는 말일 거예요. 아마 이것도 이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의상 다 들어가죠. 그 안에 아직도 세트. 아까 세트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나름 큽니다. 세트 만드는 사람, 캐릭터 제작 다 만든 사람들이죠. 후반 작업. 이제 여기서 후반 작업 들어가게 되면 아주 이제 힘들어지죠. 디지털 애니메이션, 편집, 합성, 비주얼 이펙트 슈퍼바이저. 여기 위에 요거는 회사 이름이에요. 서브마린이라는 회사 안에 요 밑에 다 이 사람들 다 서브마린 사람들인 거예요. 회사.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 슈퍼바이저는 이 사람이 이제 이펙트 합성하고 이쪽에 대빵인 거예요. 감독이 다 찍고 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편집실에서 하는 대빵 이 사람입니다. 디지털 편집, 디지털 합성. 편집은 말 그대로 잘라 붙이는 거고. 자, 여기서 조금 다른 말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쪽에 이번에 여러분 김도시 교수님 그때 특강 들으신 분 알겠지만 김도시 교수님이 편집이란 말을 많이 하세요. 이게 뭐냐면 애니메이션 2D 업계에서는 편집이 결국 후반 작업이에요. 편집이란 말이 그냥 후반 작업으로 써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원래는 편집과 편집 다음에 이펙트는 다른 공정이거든요. 근데 워낙 이 본 공정 뭡니까? 원화 동화 이 작업이 워낙 거기는 빡세다 보니까 요거를 모아가지고 편집하고 이펙트 넣는 작업이 앞 공정보다 훨씬 작다 보니까 이걸 줄인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쪽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촬영, 편집, 특수효과 이게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집이 이게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진짜 프레임 붙여서 하는 걸 편집이라 하는데 원래 영화 쪽에서는 편집은 찍은 컷을 연결하는 걸 얘기하죠. 조금 다르겠어요. 편집은 단어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편집은 그래서 이게 진짜 여기서 붙인 거죠. 왜냐면 디지털 합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합성. 애니메이션 쪽에는 편집하고 합성을 같이 퉁치는데 그나마 여기서는 촬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편집과 합성을 좀 뗀 것 같아요. 편집은 말 그대로 컷을 붙인 거고 합성은 아까 강아지 똥 위에 이렇게 마지막에 딱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민들레 씨가 그런 거는 다 합성을 했겠죠. 그러니까 민들레 씨 따로 찍어가지고 배경하고 싹 찍었잖아요. 그런 거 합성 이렇게 쓰고 디지털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 이제 요게 위에 슈퍼바이저가 있는데 이펙트 쪽 슈퍼바이저고 요거는 애니메이션 쪽 슈퍼바이저 요 두 사람이 조금 롤이 다른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 디지털 애니메이션 요게 디지털 애니메이션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 3D를 안에 넣은 거예요. 일종 요즘 스타모션이 사라진 이유가 3D 애니메이션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3D 애니메이션 워낙 싸게 잘 나오니까 요즘 스타모션 업계가 다 망했거든요. 회사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애니메이션 쪽이 있었나 봐요. 작품 뒤져보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까 물방울 똑 떨어지고 하는 거는 다 그런 CG 같았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디지털 애니메이터. 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애니메이터 이 사람들은 3D 애니메이션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3D가 많이 쓰인 것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꽤 많이 썼네요. 자, 이 프로듀서는 아까 말한 이 서브마린이라는 요 회사, 디지털 애니메이션 서브마린이라는 회사의 프로듀서인 거예요. 이 프로듀서. 이 프로듀서도 말 그대로 전화하고 막 이러는 사람일 거예요. 다음 또 사운드 디자인.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하고 상관없는데, 사운드도 보면 이렇게 많은 요 스톤 사운드 웍스가 토탈 회사고요. 밑에 쭉 스톤 사운드 웍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극장 보면 이렇게 회사가 놓을 때 여기 로고가 떠요. 회사 로고가. 근데 지금 여기 로고가 안 뜨고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사운드 디자이너, 동시녹음. 여기 동시녹음이라는 사람은 뭐냐? 사운드 디자이너는 뭐고, 사운드 디자이너, 말 그대로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휙 하는 소리는 있어. 근데 휙 하면서 날아가는 소리, 그리고 휙도 휙 이렇게 여기를 또 붙여야 돼. 그런 식으로 사운드를 막 붙여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운드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할 때 나중에 4학년들 졸업작품 할 때 보면 자기가 이렇게 사운드 넣는 사람들 있어요. 비교적 잘 넣은 사람도 있는데 조금 학생이 넣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걸을 때 이렇게 발걸음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소리가 또각또각. 근데 원래 또각또각 소리가 거리에 따라 다르고 지나가는 소리에 따라 다르고, 또 이것도 발자국 스텝에 따라서 좀 컸다가 작았다가 약간 쇠소리가 났다가, 그래야 이게 다양한 소리가 합쳐진 소리거든요. 근데 그냥 발걸음이니까 발걸음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뭐라고요, 정직한 그리고 재미없는 사운드 디자인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미세하게 만져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소리가 좋습니다. 그 생동감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녹음하는 거예요. 녹음하는 거. 내가 걷는 걸 그냥 녹음해.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는 녹음기가 있죠. 여러분이 사운드를 구하다가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마침 여기 있네. 학과 녹음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녹음해서 하면은 그냥 저기 뒤져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이게 되니 많이 이런 거보다 그냥 내가 녹음한 게 나을 수가 있어요.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 찾다가 시간 다 보낼 수 있죠. 내가 떨어뜨린 걸 녹음한 게 나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동시 녹음이 있는 거예요. 이 동시 녹음은 아마 촬영하면서 바로 녹음하는 그런 거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OST 제작, 스톰프 뮤직에 있고, 음악 감독 유루마, 책임 프로듀서 김정현, 작곡 유루마, 막 이렇게 유루마의 전체 곡입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연주가들 이렇게 많고, 자, 이렇게. 옵티칼. 자, 옵티칼은 뭐냐면 필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옛날 거라서 그래요. 지금 이거 없습니다. 필름 찍어내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고 홍보. 자, 홍보. 이렇게 많이 붙고, 뒤에 홈페이지 제작까지 있네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군요. 홈페이지 제작.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작업 하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최초 총괄 작업했던 사람이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진행했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외에 도움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이게 아까 여기 뒤에 가서 이제 로고 다 뜨네. 서브마린하고 스톰프, 요런 식으로 다 여기 들어간데 이렇게 많은 회사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짜리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죠. 그러니까 이 제작자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뜻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작자 이만복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참 잘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가 됐던 작품인데,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4:3 화면이에요. 4:3 화면이라는 거는 꽤 옛날 거죠. 4:3이었으니까. 지금은 다 16대 군데. 그리고 내용도 너무 좋죠. 저는 좋은 애니메이션이란 뭔가, 좋은 콘텐츠란 무엇인가, 이렇게 막 억지로 심파성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글거리고 안 좋겠지만, 저는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좋아하는 작품이 게리스 게임이라고 나중에 또 보여드리고 싶기도 한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나는 분명히 이걸 봤는데, 보고 나서 이렇게 다른 게 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상업 애니메이션들 많이 봤겠지만, 또 학교에 있다 보면 독립 애니메이션, 예술 애니메이션 쪽도 사실 꽤 나름 열심히 그쪽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게 다 디즈니 때문입니다. 디즈니가 워낙 잘 나가가지고 2차 대전 때 동구권하고 유럽 쪽 애니메이션이 2차 대전 때 그냥 폭망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애니메이션이 그냥 확 치고 들어오면서 상업 애니메이션
기법의 주류가 되면서 당연히 애니메이션이 이래야지라는 게 너무 일반화되면서 일반 그런 독립 애니메이션이나 실험 애니메이션 또 작품 애니메이션들은 설 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쪽도 굉장히 애니메이션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그런 애니메이션이 어렵고 뭐 약간 형이상학적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게 꼭 아니더라도 누군가 봤을 때 참 마음을 두드리고 영상이라는 게 훨씬 굉장히 강력한 매체긴 하거든요. 잘못 사용돼서 너무 이렇게 말초적이고 이런 쪽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굉장히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콘텐츠라는 게 좀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어떠한 그 감동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저는 많이 쉽게 생각하면 공감, 내가 생각한 이야기를 상대방이 이해해 주는 거, 공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이야기를 알아주고 내 생각을 알아주고 그러면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내 생각을 이해해 줬구나.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말하는 거를 이 사람이 인정해 줬구나.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을 감동시켰다면 하면은 또 마음에 또 뿌듯함도 있죠. 결국은 소통의 문제가 되는데 이 소통의 문제가 아까 말 인정받고 이런 거가 또 다르게 하면은 이게 약간 폭력적으로도 전달할 수 있어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보고는 여러분 그 공포영화 이런 거 보면 으악 하지만 굉장히 오는 정보가 많잖아요. 사람의 감정도 막 휘저하죠. 근데 보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보고 나서 남는 게 없는 것도 있죠. 물론 이렇게 보고 나서 공포영화가 꼭 이렇게 형이 좀 이렇게 수준 낮은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영화 같은 게 보면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영화 있어요. 일부러 보고 나면 기분이 찝찝해. 그런 영화들도 있죠.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하고 영화 쪽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떠한 콘텐츠가 다른 사람을 내가 좀 더 뜨기 위해서 이게 뭐 요즘 뭐 기사들 보면 특히 유튜브 보면 그 어그로성 제목들 있잖아요. 봤는데 정말 내용도 아닌 거 이상하게 제목 따라가지고 클릭하게 만드는 어쨌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금 막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 거를 보게 하려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막 자극적으로 나가고 어쨌든 조회수를 올려야 되니까 지금 이 사회가 막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정보의 홍수라고 연결해 완전히 정보의 쓰레기가 돼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고 정말 이 중에서 좋은 콘텐츠가 잘 발견하기 힘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검증 뭐 별점 보고 들어갔는데 별점도 속았다 막 이 정도 될 정도로 막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지금 이 제작자 소개를 하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앞으로 여러분이 취업 분야 앞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어떠한 분야가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는 게임 쪽까지 더 나아가서는 일반 콘텐츠 쪽 분야까지도 넓혀서 볼 때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직업을 가지기 전에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그냥 이거는 하나의 돈 벌 수단밖에 되지 않고 결국에는 여기 보면 직업 만족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주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다 이것 때문에 곧 회사를 옮기게 되고 또는 우리 분야는 정말 썩었어 막 이러면서 더 이상 다니기 싫어 막 이렇게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한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콘텐츠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분야의 취업 요건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직장으로서만 볼 때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게 왔습니까? 우리 과에 왔습니까? 이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 여기 가면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그림으로 저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어. 이제 이게 여러분의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 소통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약간 여러분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콘텐츠는 의외로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극적이고 마초적이고 막 나쁜 거 막 사람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막 그런 게 오히려 돈이 되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죠.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압니다. 좋은 콘텐츠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도 또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IMDb라고 전 세계 영화 사이트 있죠. 세계 영화 별점 매기는 사이트. IMDb였나? IMDb인가? 네. 전 세계 영화 사이트예요. 전 세계 모든 웬만한 영화들은 여기서 다 사람들이 별점을 답니다. 그래서 이 IMDb에서 부동의 1위가 있어요. 1위. 부동의 1위. 뭘까요? IMDb에서 1등하는 영화는 뭘까요? 거의 안 바뀌어요. 이 영화 나온 이후로 바뀌지 않고 있어요. 유럽 영화 막 이렇게 나오죠. 예, 이거. 예. 영화 평점 1위는 자, 요겁니다. 쇼생크 탈출. 여러분 이 영화 봤어요? 본 사람 있고 안 본 사람 있죠? 예, 이 94년도 저 군대 갈 때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은 꼭 보기 바랍니다. 본 사람은 계속 두세 번 봐도 재밌어요. 결말을 알고 봤는데도 재밌어. 그리고 절대 아름답고 예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구상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굉장히 슬프고 아픈 이야기인데 다 보고 나면 아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느낌이 옵니다. 다 이렇게. 그래서 이 쇼생크 탈출은 누가 뭐래도 부동의 1위예요. 아까 뭐 다른 분야 이렇게 뭐 고전 영화, 뭐 현대 영화 뭐 이렇게 나누면서 하기도 하지만 쇼생크 탈출은 아직 이 영화를 넘지 못합니다. 이게 이 포지티브 긍정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신 분은 꼭 보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그래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게 장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장편을 만들기 힘들죠. 우리 단편이죠. 초단편이죠. 단편도 우리가 만드는 건 초단편을 만드는데 그래서 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좀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강아지 똥도 뒤에 엔딩 크레딧 소개하려다 보니 엔딩 크레딧 앞에 걸 보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이 농구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이 좋은 콘텐츠, 선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봤을 때 그 선한 콘텐츠의 힘, 그거가 여러분이 좀 물론 자기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콘텐츠, 선한 콘텐츠, 이 포지티브한 콘텐츠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걸 강아지 똥 그 포스터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맞아 강아지 똥 이거를 같이 보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강아지 똥을 같이 보면서 뒤에 엔딩 스크롤도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영화관 가거나 애니메이션 봤을 때 딱 끝나면 뒤에 엔딩 스크롤 막 나오잖아요. 물론 저기 TV나 엔딩 거기 다 자르고 이제 CF 나오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 엔딩 스크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게 경의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서 그 끝날 때까지 딱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마음 가다듬고 봐야 돼요. 진짜 그 사람들 그 노력은 우리가 절대 표명할 수 없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 참여자들은 뭔지야 그죠? 정말 고생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도 그렇지만 영화관 가서 마저 엔딩 크롤 때 막 이제 그 봅니다. 저런 거 보면서 저런 것도 있나? 저런 직종도 있나? 이러면서 막 앉아서 끝까지 보면서 막 얘기 나누는데 여러분들도 이 애니메이션 분야나 이런 영상 분야에 어떠한 직업군이 있는가? 거기 다 나와요.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또 그 직업군이 그 영화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비율도 사람으로 보이죠. 그죠? 물론 그게 이제 돈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부 기밀이라 알 수 없지만 그걸 보면서 혹시나 보면서 교수님 저거는 뭐 하는 걸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챗GPT가 아마 잘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엔딩 크레딧은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소스다. 직업군을 아는 중요한 소스입니다. 엔딩 크레딧은. 오늘 이제 스탑모션에 이렇게 참여하는 인력들을 보게 되는데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물론 웹툰은 보면 글그림이 다죠. 웹툰은 원작, 글그림 3명이 다죠. 근데 애니메이션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한 콘텐츠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만들게 되면 비록 좀 다 큰 비용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만들면서 뿌듯함이 있거든요. 아, 내가 좋은 작품에 참여했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참여한 게 또 크레딧이 남게 되고 그 크레딧으로 또 계속 자기 그 다음 스텝을 또 밟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전구미 진로 탐색은 여기까지 하고 25분인데 35분에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작업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나누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의 재밌는 작업들 잘 봤습니다. 오늘 이번에도 여러분들 다양한 시도들도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네. 먼저 메일 내용을 보죠. 자, 여러분이 오늘 이번에 메일 처음으로 포스터 형식으로 과제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텍스트만 넣었음에도 자, 처음으로 포스터 형식으로 과제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텍스트만 넣었음에도 어느 곳에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왔습니다. 다음 과제를 할 땐 텍스트 배치와 더불어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해보면 해볼수록 아마 늘 겁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좀 더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과제로서 하는 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진짜 뭐 이렇게 뭐 동아리 뭐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좀 더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끔 모르시면 저랑 같이 또 얘기해 봅시다. 이번 수업을 통해 폰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해 보여서 구별이 없지만 그래도 다 다르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20세기 디자인 아이콘이라고 있거든요. 자, 이게 20세기 디자인 아이콘, 검색해 보세요. 여기서 20세기죠. 세기 디자인 아이콘 하면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뜹니다. 지식백과 안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딱 떠요. 자, 여기 보면은 디자인 아이콘 캐릭터 패키지, 캐릭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20세기 디자인 아이콘, 피카츄, 96년의 피카츄, 95년대 에반겔리온, 각 연도별로 중요한 캐릭터들이 나와 있어요. 세일러문, 토토로, 심슨, 드래곤볼, 도라에몽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딱 하나 표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따로 나오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잘 돼, 베티북까지 잘 나와 있죠. 자, 요거 말고 그러면 여기 보면 그 타입페이스가 있습니다. 타입페이스. 이거 아무나 하나 들어가보면 타입페이스 아이콘이라고 뜹니다. 타입페이스, 이렇게 타입페이스라고 떠요. 타입페이스가 뭐냐면 글자들의 모임이에요. 원래는 타입페이스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글자로 그린 얼굴. 그걸 타입페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타입페이스는 글꼴 안에 뭐 볼드체, 이틀릭체, 다음에 뭐 엑스트라 볼드체 이렇게 여러 개 굵기별로 이렇게 가죠. 폰트 패밀리라고 하죠. 그거를 또 타입페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타입페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타입페이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 세계에서 중요한 글씨체예요. 뭐 길산스라든지 코프 블랙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글씨체입니다. 이런 글씨체. 이런 글씨를 클릭해 보면은 푸추라체, 푸추라체에 관련된 역사가 있어요. 이 글씨체에 대한 역사. 이 글씨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나름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참 다양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디자인과 애들은 이게 이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런 글자체 하나에. 이 글자체가 만들어진 의미를 알면은 어떠한 작품에 이 글씨체를 써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제 한글도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아직 한글은 이렇게 못 봤어요. 영어는 굉장히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헤베티카, 유니버스 굉장히 유명한 체예요. 유명하다는 게 너무 오래되고 이제 요즘 나오는 다양한 글씨체는 이 글씨체들의 아류작들이에요. 다 글씨 폰트들의. 여러분 그 포토샵에 가면 이게 다 있어요. 퓨처체, 유니버스체, 헤베티카체 다 있어요. 요거 다 있습니다. 요거 로만, 타임 로만 이런 거 다 있어요. 굉장히 다 유명한 글씨입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은 한번 제가 추천하니까 이 블록체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굉장히 저는 이 20세기 요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캐릭터 하다가 말았는데 캐릭터도 이렇게 보면 모르겠다.
디자인 아이콘 말고 아까 캐릭터 떴잖아요. 이세이 캐릭터 아이콘. 자, 캐릭터 아이콘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 클릭해 보면 이렇게 뜨죠. 여러 가지. 건담. 틀렸어요, 이거. 이거는 저 2000년대 나온 건담이에요. 79년에 나온 건담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진짜. 56년 이 철이 28호도 틀렸어요. 이때는 뚱땡이 철이 28호고 이렇게 늘씬한 철이 28호는 그 1988년도쯤 노는데 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진짜. 하여튼 요런 거 이 캐릭터가 왜 중요한지를 나름 설명은 잘 돼 있어요. 최초의 애니메이션용 캐릭터라든지 미키마우스라든지 베티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 네이버 뒤질 때 그런 가십거리 뉴스 기사 물론 혹하는 것도 있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별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 심심하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주변 지식들을 넓혀 나가는 거 이런 거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폰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폰트들은 이미 그 원조 폰트가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역사적인 유명한 폰트들이 있습니다. 한글로 볼 때는 뭐 안상수채라든지 탈레목골 최초거든요. 그 굴림체 지금 쓰지도 않지만 다음에 맑은 고딕체 뭐 이렇게 중요한 글씨가 몇 개 있어요. 그 글씨에서 다 아류예요. 자꾸 확장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느끼기에 비슷비슷해 보이는 글씨가 있을 거예요. 약간 끝이 약간 다르거나 뭐 이렇거든요. 근데 걔들이 약간 그 원조가 있습니다. 그 원조 글씨체가 사실 핵심인 거예요. 그 원조를 알면은 이거는 타임 로만치 아류구만, 뭐 이거는 퓨처러치 아류구만 이제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폰트의 맛인 거죠. 교수님께서 덕질을 하라고 하셔서 직접 해보니까 평소에 하던 포토샵까지가 좀 재밌어졌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번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시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과제가 해야 될 때가 되었죠. 여러분의 중간과제 포스터를 기대해봅니다. 네, 벌써 포스터 잘 만들던데 아니 16주차까지 내는 거예요. 16주차까지 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작업해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내가 좋아하는 배우를 가지고 덕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더미 글자, 자 더미 글자 이게 제가 글자가 덩어리로 있다 이 얘기했죠. 그게 하나의 꾸민 요소다. 텍스트에 대한 정보보다. 그래서 더미 글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확실히 허전할 줄 아까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 요런 포트 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작업을 한 분이 여기에 이 글자를 하면서 이거 더미 글자를 넣었더니 안 넣은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자, 요 밑에 아마 이걸 거예요. 이게 없는 거 있는 거죠. 느낌이 다르죠. 이게 또 요만큼 있는지 반만 있을지에 따라 또 다르고요. 또 이런 걸 또 글자를 피해서 이렇게 넣을 때도 있어요. 요런 재미들, 이런 글자들 뭐 내용도 없는데 쫙 깔려 있으면은 꾸민 요소로 쓰이는 거죠. 폰트를 가독성과 디자인 모두 고려하면서 비치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그 목적에 따라 다른데 정보 전달성으로 뭐 이렇게 표 같은 경우에 당연히 가독성이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포스터는 가독성보다는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시선을 끌어야죠. 시선을 끈 다음에 이게 뭐지 하고 다시 한번 글자를 읽게 만들어야지 쓱 지나가는데 잘 익혀지는 글자는 이따만한 왕만한 글자들을 막 넣어놔야 되겠죠. 그러면 별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가독성과 신미한 디자인 모두 고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면 디자인을 먼저 고려하세요. 그 다음에 가독성은 뒷 문제입니다. 우리는 포스터이기 때문에 포토샵의 사진 편집들로 막강한 기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텍스트 편집 면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좀 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죠.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지 만약 텍스트 위주의 모션 그래픽 영상을 작업한다면 오브제를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리는 게 괜찮을까요? 네, 아직 여러분이 실제로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안 써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건데 포토샵에서 레이아웃 맞추고 글자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글자 치면 그냥 두둑 치죠. 근데 예를 들어 페이지를 만들면 이렇게 요거 이제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드 안에 글자가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책 배치를 바꾸면 글자를 다 바꿀 수는 없고요. 그리드를 이렇게 모양을 바꿉니다. 그러면 글자 다 바꿔서 또 들어가요. 그리드 네모 칸을 막 바꿉니다. 포토샵에서도 그게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볼까요? 자 요거 지금 보면 가봅시다. 지금 이게 다른 폰트라도 아마 폰트가 없어서 에러가 뜰 텐데 일단은 그냥 리플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될 텐데 이러면은 이게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자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바꾼 데 따라서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앞에 바깥에 네모를 그리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T를 누르고
그냥 콕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글자체지죠. 여기에 콕 찍으면은 그냥 쓸데없는 글자 한 장 뜨죠. 뜬 다음에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네모를 그리세요. 네모를 쫙 그린 다음에 그 네모 깜빡깜빡 하는 거 안에다가 T를 콕 찍어 보세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네모 안에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이게 빈 공간 생기죠. 이렇게 빈 공간은 이 단어의 크기 때문에 그 줄에 있는 단어들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더 나아가서 인디자인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아도브 인디자인 가지고 하면 진짜 책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한두 장짜리 찌라시나 포스터 만드는 거면 진짜 몇백 페이지짜리 책은 인디자인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이런 빈 공간까지 다 맞춰주고, 또 뭐 합성 폰트라 해서 한 단어 안에 여러 개 폰트가 막 섞이고 막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세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디자인까지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냥 포스터 작업 정도에 들어가는 글자다. 그러면 굳이 일러스트레이터나 인디자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책 만들 게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은 일러스트레이터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되는 영상 작업에 필요한 벡터 작업 정도는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자체적으로 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래야만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 과 학생들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안 쓰게 돼요. 점점 더 포토샵하고 애프터 이펙트로, 포토샵도 잘 안 쓰죠. 애프터 이펙트 많이 쓰게 되면 일러스트를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러한 아까 질문했던 벡터 작업, 기본적인 벡터 작업들은 애프터 이펙트 자체적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모션 그래픽에 쓰는 정도의 작업이라면 차라리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는 게 낫고요. 엄청 복잡한 그런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면 일러스트레이터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작업은 여러분하고 또 좀 맞지도 않아요. 그런 건 이제 요즘 모션 포스터 이런 거 나오는데, 무빙 포스터 그런 거 정도 할 때 혹시나 쓰일까, 일러스트레이터까지 연동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그렇게 일러스트레이터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포토샵 포스터 정도의 작업은 포토샵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자, 폰트에 그라데이션을 넣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뭐냐면 이거 가지고 왔는데, 여기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광고가 뜨네요. 자, 리얼한 느낌의 자, 이런 거를 갖다 포토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그냥 포토샵 황금 골드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예제들 많이 뜹니다. 요거 그냥 포토샵으로 다 한 거예요. 포토샵에 레이어 스타일하고 그 램프 가지고 다 작업한 겁니다. 이런 작업 정도는 포토샵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가짜 입체이기 때문에 막 글자가 돌아가고 이건 안 돼요. 이걸 하려면 3D 가셔야 됩니다. 이 2학기 때 있죠, 우리 3D.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요 당연히 되고요. 이런 거 당연히 됩니다. 여기 쭉 설명하는 건데 대들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램프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색깔을 넣고 노란색 오버레이 넣고 이러면 골드가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게 되면 됩니다. 더 멋진 골드도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인터넷 우리의 친구인 유튜브가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친구라기보다는 작업 도우미. 그래서 폰트의 그라데이션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포토샵 과제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노트북을 사지 컴퓨터를 사지 고민됩니다. 자, 이거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 컴퓨터를 사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사려고 준비해야 되실 분도 있을 텐데, 이 지금 사마인드라고 좀 깊이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사마인드는 졸작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 컴퓨터를 사야 될 때가 돼서. 여러분들은 노트북이 좋냐 PC가 좋냐, 제가 처음에 잠시 설명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노트북의 장점은 들고 다니는 거, 그죠? PC의 장점은 가성비로는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맥을 생각하시는 분은 맥 좋죠. 근데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구해드리기가 한계가 있어서 PC는 어쨌든 구해드리는데, 맥은 지금 저도 백방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포토샵은 성공했어요. 포토샵용 맥 성공했습니다. 포토샵. 근데 프리미어하고 지금 애프터 이펙트를 아직 지금 구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구해지면 이제 맥도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료 버전, 뭐 정기 구독하면은 자연스럽게 다 쓸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여력이 또 쉽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고민이 있을 텐데, 노트북은 작업용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작업용이 되려면 애플에서는 맥 프로 정도는 사야 되는데 한 300 그냥 하더라고요. 맥 프로는. 그래서 이거를 PC로 하게 되면 PC에 뭐 LG 그램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그 우리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기억나나요? 뭐 도마, 냉장고, 뭐 요리사 설명했던 기억나죠? 기억나시죠? 그래픽 작업하려면 도마가 커야 돼요. 이 메모리가. 냉장고는 좀 작아도 외장하드 붙이면 돼요. 그럼 그래픽 카드, 이 보조 요리사, 화면 디스플레이 해주는 이 보조 요리사도 좀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디테일한 3D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학교 거도 썩 좋은 3D 카드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즘도 블렌더를 많이 써서 교수님 저 블렌더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러면 금방 딱 이 답답함이 올 겁니다. 그래서 3D까지 내가 좀 생각이 있다, 그것까지로 게임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PC로 가야 돼요. 노트북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학교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주로 작업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일 효과적인 작업은 아이패드로 드로잉하고, 굳이 필요하면은 거기에 키보드 붙여가지고 키보드 스킨 달아가지고 약간 노트북처럼 쓰고, 실제 작업은 집에 가가지고 이제 데스크탑에서 그 스케치한 거 불러들여가지고 작업하고, 요렇게들 상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고 간단한 노트북 기능을 아이패드로 쓰고, 지금 두 개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하려고 노트북을 사서 집에서도 쓰고 학교에서도 쓰고 이러려고 노트북을 사게 되면, 이게 양쪽 학교용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죠. 집에서 본격적인 작업하기에는, 왜냐하면 노트북은 그 말씀드린 메모리, 그 도마가 큰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비싸요. PC 쪽은, 맥 쪽은 맥 프로 사야 되고 300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PC를 추천을 합니다. 좀 불편하겠지만 PC를 추천을 합니다. 가성비는 훨씬 높습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반 PC 데스크탑을 추천하고, 혹시 그래도 저는 교수님 PC라도 노트북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모리가 많은, 적어도 32기가 최소, 그것도 최소입니다. 64기가짜리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래도 있으면 사시고, 메모리가 큰 것으로 사면은 그래픽 작업은 꽤 된다. 3D는 좀 포기하고서라도 그렇게 해서 작업하면 메모리만 크면은 노트북도 괜찮아요. 메모리가. 근데 원래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냥 저기 센터 가가지고 LG 뭐 가서 사면은 보통 16기가가 많습니다. 16기가. 그러니까 도마 크기가 작아서 작업을 조금만 큰 작업하게 되면 버버버버 그리고 심지어는 푹 날아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여러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업체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정말 저는 내돈내산이에요. 네. 내돈내산으로 다 테스트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물론 맥은 해드릴 수도 있는데 맥은 많이 비쌉니다. 맥은 이미 딱 사양이 정해져 있어요. 구매처도 한 군데밖에 없고 오히려 클리어한데, PC는 다양한 게 필요하니까 진짜 이제 구매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메일 주십시오. 여러분 메일 아시죠? 제 메일 주소. 그래서 교수님 제가 예산이 얼마입니다. 예산이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계획 좀 세워주시면 같이 그럼 이 정도 성능으로 구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꼭 여러분 저랑 상담하시고, 아직 안 사셨다면 상담하시고 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작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재밌는 작업들. 네, 예. 그림자 놀이처럼 했는데, 이게 그죠? 사슴뿔, 하마, 이런 느낌으로 얘를 치워버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동화책 느낌인데, 제가 포스터 아니면은 잡지 표지 아니면은 책 표지, 근데 책 표지는 썩 추천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책 표지 같기도 하고요. 이 자체는 재밌는데, 좀 더 제가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면, 이 글씨 있잖아요, 글씨를 배치해보는, 아까 그 내용에도 있었지만, 이게 배치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좀 경험해보라고 글씨 배치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더 포스터 같은 거를 이렇게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요 텍스처는 잘 구했어요.
이런 거는 텍스처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디서 가지고 가래 실제 텍스처가 제일 좋아요. 자, 이것도 보면 이러한 텍스처를 가지고 원고를 뒤에 살짝 지운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자, 이거 여기 지운 거죠. 자, 이게 자기가 직접 그려가지고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재밌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화책을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 작품도 보여드렸고요. 자, 밑에 글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그림자 부분이 보통 이렇게 지금 요 그림자죠. 요 드롭 섀도우로 준 거잖아요. 원래 이건데 드롭 섀도우를 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원래 드롭 섀도우 기법은 입체감이 있는 게 아니고 살짝 하나 그냥 레이어 하나 올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과는 동그랗잖아요. 그런데 이 사과가 이 드롭 섀도우를 넣으면서 그냥 납작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밑에 실제로 사과가 요렇게 그림자가 아마 날 것 같아요. 빛이 여기서 오고 있죠. 빛이 여기서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살짝 치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그림자 밑으로 더미 글자를 이렇게 넣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펙트로만 살짝 넣는 이러한 그림자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얇습니다. 정말 그림자처럼 만들려면 많은 손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펙트를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넣다 보니까 약간 얇은 사과가 돼버린 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잘 했습니다. 빨갛게 색깔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글자를 넣어보려고 노력한 이 수업의 의도도 잘 반영했고요. 자, 요거도 잡지 표지가 책 표지가 돼서 책 표지가 재밌게 잘 했는데 글자가 많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을 예쁘게 잘 골랐네요. 똥들을 많이 싸겠네. 네. 내 말이나 있어서. 자,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있죠. 자, 여기 보면, 자, 이 글자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T를 누르면 툭 튀어나오는 글자거든요. 기본적으로 튀어나오는 글자가 이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가끔 진짜 이럴 때 있어요. 진짜. 지난번에도 4학년 포스터 만드는데 최종 테스트 들어갔는데 이 글자가 저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잘 나도 모르게 클릭이 되면 생겨요. 근데 뭐 레이어가 워낙 많다 보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글자가 작으니까 근데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다가 구석에 저 글자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T자 누른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클릭하다 보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생겨 있는 것 같아요. 요 글자 내용이 되게 뭔지 궁금한데 하여튼 주는 느낌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살짝 코멘트를 달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과제 보내실 때 그 사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으로 요걸 했다는 간단하게 좀 설명만 해주시면 좋겠어. 안 그러면 너무 미스테리야. 내가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힘들어. 왜 이랬을까? 이게 나도 코멘트도 달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도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다. 내가 왜 작업을 이렇게 했다라는 의도를 적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글자가 좀 되게 재밌고 이렇게 요 느낌, 이 느낌도 이 디더링 느낌 준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게 잘 했습니다. 모드가 노멀 모드인데 이렇게 잘 나왔군요. 글씨가 이건가? 네. 라이트 컬러. 네. 이렇게 좋군요. 네, 재밌게 작업 잘했습니다. 자, 이 작품을 2개를 했어요. 자, 2개를 했는데, 자, 이 작품과 이 작품 2개를 해가지고 작업하는데, 금붕어. 네, 금붕어. 재밌게 작업을 했군요. 그럼 사이즈가 좀 달라도 재밌지 않았을까? 약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 글씨체. 궁서체죠. 궁서체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훅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굉장히 조심해 써야 될 글씨체입니다. 이게 B급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그대로 잘 했죠. 우리 수업 내용대로. 밑에 조금 글씨가 깔렸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까 더미 글씨, 덩어리로 글씨가 이렇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작품. 마찬가지로, 이 백그라운드가 요거 말고, 어차피 밝은 색이니까 굉장히 어두운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색을 갖다가, 뭐, 어두운 색으로, 그죠? 어두운 색, 이렇게 어두운 그 파란색 정도로, 이렇게 어두운 색 깔고, 다음에 이쪽에 밝은 쪽에는 똑같이 이 색을 갖다 깔되, 자, 요거를, 이렇게 되는구나. 네. 똑같은 색으로 깔아놓고, 이쪽 색은 조금 밝게 해보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 백그라운드로 이제 넣어버리면 되겠죠. 후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어두운 쪽으로 약간 해보는 건 어땠을까 이런 느낌으로 요 뒤에 이제 싹 깔면 좋겠죠. 이런 거는 또 인터넷 뒤져가지고 멋진 우주 성운 사진 뒤에 싹 깔아도 요거 안에도 넣었듯이 저는 이 밝은 거보다는 어두운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구라든지 마르스 달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달이 좀 누가 베어 먹은 것 같아. 약간 똑같이 깨끗하게 안 떠져. 약간 오징어 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딸 때 깨끗하게 따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어두우면은 그렇게 많이 또 티가 안 나죠. 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밑에 글자가 여기도 보면 약간 글자 조금 넣어주는 게 이런 정도의 약간 뭐가 줄 같은 느낌으로 글자 좀 있으면은 약간 허전함이 좀 채워질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자가 정보가 아니라 그냥 꾸민 요소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네, 이 작품도 초록색의 느낌과 다음에 이 바라보는 눈높이로 글자를 옆으로 한 거가 굉장히 재밌는 시도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선까지 뒤에 백그라운드에 이것도 같이 사선으로 맞춰놔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레이아웃이 잘 잡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초록색의 느낌과 이 나뭇가지의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고 느낌 좋습니다. 다만 딱 하나 저 텍스트가 조금 작아요. 텍스트가 전체적인 느낌에 비해서 텍스트가 이거가 그냥 포스터인가 뭔가 그냥 뭐 그 레이아웃으로 그냥 작게해서 글자 넣긴 했는데 어떤 포스터라든지 이렇게 명확한 의도가 안 보이죠. 물론 이게 뭐 작업이니까 과제용 작업이라서 작업 자체로 재미있지만 요거를 좀 더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겠다고 했을 때 약간 의도가 좀 불분명한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글자를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좀 더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한다거나 패스트로 뒤에 사사삭 여기에 약간 로고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어쨌든 사선으로 이 배경, 이 레이아웃 작은 거, 그다음에 이 칼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칼라 잘 못 쓴다 했잖아요. 여러분 저 칼라 좋은 작업 보면은 저도 굉장히 신선함을 느껴요. 재밌게 이 역동적인 그런 작업이 나왔습니다. 다음 작업. 네. 자, 여기도 보면 폰트를 이렇게 넣었는데 폰트를 넣어서 있어 보이게 하는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느낌이 줍니다. 요거는 사진이 잘 골랐죠. 사진 때문에 일단 반응 먹고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네모를 깔아서 이 구성을 한 것도 좋은 시도입니다. 근데 글자가 네. 뭐 이렇게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거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저도 정확히 좀 찝지를 못해요. 여기 아마 약간 줄을 하나 넣는다거나, 빨갛게, 그렇게 한다거나, 이게 조금 다른 색깔로 하나, 딱, 뭐, 노란색이나 다른 색으로 딱 하는, 이런 점이 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 여기가 이 글자가 약간 요 글자에 조금만 더 힘을 주는 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같은 게 지금 나열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좀 허전해요. 요런 거는 포스터라기보다는 한 잡지의 한 중간에 간지 정도 같은 그런 느낌이죠. 속지 같은 느낌. 책 표지로 하기에는 책 표지 하려면 여기 조금 더 힘을 주고 밑에 출판사 이름 놓고 하면은 책 표지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자, 이거 재밌어요. 네. 글자는 읽지 말아주세요. 네. 여기 글자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쨌든 이게 캐릭터 주제 가지고 글자는 읽지 마시고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글자를 갖다가 넣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여기 지금 있나? 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서 제가 챗GPT한테 시켜봤어요. 요 처음에 시켰을걸? 네. 자, 여기 건담 잡지 문구자. 예. 야, 잡지표를 다 읽고 건담 잡지표 문구 적어줘. 뭐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챗GPT한테 시켜가지고 글자 만들어서 막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상한 글자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건담을 넣어달랬더니 잘 적어놨네. 밑에 막 들어가는 더미 글자도 얘한테 500자 글자로 뭐 조조의 몸에 대해 써줘 이러면 쫙 지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내가 쓰기 귀찮으면. 자, 어쨌든 여기 빛, 이거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 빛이 딱 좋게 들어가가지고 느낌 좋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네, 이 심장 그림하고 불타는 이 사람 2명. 이것도 굉장히 이 글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느낌 좋습니다. 이게 이쪽이 약간 흰색으로 하고 뒤에 이 심장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요런데 요 위에서 여기 이게 약간 허전한 느낌이 있어요. 다 잘했어요. 네, 잘했고 저는 요런데 요거 쪽에다가 중간에 약간 조금 올라가고 근데 이거는 약간 취향 차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허전하게 느끼는 부분이 또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포스터 느낌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특히 불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색깔도 검은색이고. 자, 요 작품도 굉장히 레이아웃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런 게 보통 보면은 무슨 페스티벌 같은 거 디자인 페스티벌 하게 되면 그냥 포스터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쁘게 그린 거죠. 굉장히 디자인적 요소를 배치해 가지고 레이아웃 싸움인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레덜 매칠라 어디서 무슨 전시한다고 밑에 살짝 글자 깔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컨퍼런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디자인 포스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본인이 디자인 포스터를 아예 노리고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조금만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약간 작은 글씨로 조금 이렇게 잡아주었으면 어땠을까? 뭔가 전시하는 것처럼 아니면 컨퍼런스 하는 것처럼 살짝 깔아줬으면 좀 더 진짜 그럴듯한 느낌이 났을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허전함이 있어요. 이 전체 레이아웃은 괜찮은데 약간의 글씨로 잡아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작업을 해본 건데 도깨비를 좋아해서 도깨비를 좋아해서 요거 조금만 더 깎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약간 라인이 있는 것도 좋네요. 여기 보니까 약간 흐려요. 소스가 좀 흐린 건지. 근데 흐린 소스가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렌즈로 보는 작은 세상.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이고 요거 지우지. 요거 포토샵에서 네모 끓여가지고 컨텐츠가 필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싹 지워지잖아요. 우리 지우는 거 쉽게 배웠잖아요. 깔끔하게. 네.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왔을 거. 네. 여기도 글자는 읽어주지 말아주세요. 네. 글자를 읽지 말고, 전반 느껴보면, 괜찮은데, 여기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글씨는 챗GPT한테, 야, 달리는데 좀 적당한 글자 좀 한 50점 만들어줘. 막 뭐라고 적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달리는 느낌 괜찮고, 여기도 밑에 이렇게 로고 같은 게 하나, 제가 저스트 투자에 나이키 하나 딱 넣어주지, 그냥. 그런 거 한번 넣어주면 좋죠. 나이키. 불타는 데서 엄청나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와, 지금 해골 나 이제 봤어. 해골을 짓밟고 달리는. 네. 야, 멋지군요. 네. 런, 강렬합니다. 네. 글자 크기. 근데 여기가 너무 글자 사이즈가 같은 게 조금 아쉬워요. 약간 더 만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학생. 아까, 네. 자, 아까 했고요. 네. 네, 조조. 네.
조조 얘들 포즈가 항상 상상을 초월해. 네. 이게 잡지 표지처럼 했는데 잡지 표지는 조금 더 텍스트가 많아야 돼요. 조금 더. 여기 색깔 좋습니다. 아주 저 색 마음에 들어요. 색이 마음에 들고 이 아주 강렬한 사진 잘 골랐습니다. 요 폰트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본 것도 좋아요. 조금 보면은 약간 전반적으로 자간이 좀 넓어. 여러분 그 잡지 표지에 들어간 텍스트 보세요. 다 자간이 좀 딱딱 붙어 있어요. 왜 붙이냐면 그게 이렇게 속이 자간이 넓으면은 자간이 넓은 글자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럼 되게 산만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덩어리를 좀 더 덩어리화 시킵니다. 그렇게 덩어리로 쪼쪼쪼 배치해야지 좀 덜 산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간을 조금 더 쪼여줘야 돼요. 아마 잡지 표지들 보세요. 대부분 자간이 좀 좁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자간을 조금만 쪼우고 다음에 조금 더 글자가 좀 더 있으면은 요런 데 밑에 글자 약간 줄 같은 거 약간 넣어주고 여기 중간에 잡지 표지 넣어주고 잡지 그 출판사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레이아웃도 정형적인 레이아웃을 탈피한 거 또 재밌습니다. 자, 다음 작품도 요것도 배경을 아까처럼 미쿠니까 미쿠의 머리색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초록색으로 미쿠 컬러로 미쿠 컬러는 어떻게 되나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요런 게 미쿠 머리칼 느낌이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보는 건 어땠을까? 아니, 이거 좀 더 어둡나? 미쿠 컬러가? 이게 백그라운드에 이제 이런 식으로 깔아보면은, 요게 완전히 덮여버리는구나. 그룹을 막혀있네. 이게 완전히 뚫렸구나. 이렇게 됐군요. 이상하군요. 네. 하여튼, 이 안에 거가 좀 더 어두워가지고, 미쿠 컬러를 좀 살려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요 밑에 막 미쿠 콘서트 하는 손들이 막 있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보컬로이드라는 로고 있죠. 그 로고들을 써서도 약간 배치하면 또 재밌었을 것 같아요. 손흥민. 네. 손흥민 옆모습이죠, 이거. 딱 보니까. 네. 옆모습이고, 그러니까, 요런 거는 뒤에 이 실루엣이 좀 더 이렇게 빡 차는 모습 같은 있어도 재밌지 않았을까. 요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하고,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프리미어 리그 마크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싹 깔아주는 것도 있죠. 이런 거 공식적인 마크를 배치해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포토샵 작업한 거. 이게 컵인가? 귀엽네. 자, 포스터 작업도 했는데, 네, 이렇게 손으로 탁 날아가는데, 아니, 그림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이 오히려 여기 어울립니다. 그라데이션 잘 넣었고요. 여기서 글자가 약간 더미 글자가 밑에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니, 위에는 아닌 것 같고. 깔끔하긴 한데, 여기에 약간 조금 허전한 어떤 느낌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약간 더 내려오면 좋을까? 이게 약간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보면, 자, 이 학생 같은 경우 보면, 보구치. 따라 있습니다. 자기가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굉장히 강렬하게, 포즈도 강렬한 사진을 잘 가져왔는데, 제가 다른 작품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볼게요. 자. B급 감성을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예쁘게 만든 어르신 모습을 했습니다. 네. 네. 제가 B급으로 한번 해보지 말자고 했는데, 어쨌든, 왜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얘기를 하려면, 잘했어요. 네. 여러분, 예, 여러분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다른 걸 좀 끄면서 들어가죠. 왜 제가 끌렸네. 예. 왜 제가 두 개 작품을 비교해서 했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보고 만드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학생이니까 보고 만드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하고 보고 만들면 안 돼요.
근데 학생일 때는 좋은 작품을 보고 만들면 그거는 배우는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과제는 괜찮아요. 그런데 보고 만든다면 이왕이면 똑같이 만들려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근데 제가 이 보고 잡지가 아마 이러지가 않았을 것 같아. 느낌에. 왜냐하면 글자가 대다 말았어. 원래 잡지라면 이 정도 글씨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원판이 뭔지를, 똑같아? 똑같이 됐었어? 그래? 원판이 똑같아? 원판을 보고 싶은데. 약간 이게 약간 조금 지금 자기 이름 넣었잖아요. 그죠? 제가 왜 그 말을 하려면, 이게 원판하고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약간 다른 게 어디서 달라지냐면, 글자를 바꾸거나 이러면서 약간 레이아웃이 바뀌어요. 근데 그 미세하게 바뀐 게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 거야.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촘촘하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알파벳 숫자가 달라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더미 느낌이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미세한 것까지 달라지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까지 잡아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판을 못 봐가지고 글자가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굉장히 나름 파격적인 거였네. 네. 자, 예, 그래서 자 여기에 힘들면은 자 이럴 수 있어요. B급 감성으로 힘들 때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예. 따라해 보면서 그 키워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안 좋은 소리 안 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왜 안 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상황이 있었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 텍스트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걸 해보면서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해보면서. 아까 했지만 하면서 자기가 배웠다고 이게 여러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하면서 느낄 수도 있지만 안 되면은 똑같은 걸 따라해 보면서 느끼는 거고요. 똑같은 걸 따라해 봤다면 한번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제가 차이점을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개를 같이 있으면은. 그래서 원래 작업은 요거였는데 너 작업에서 요 느낌이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자기가 그걸 캐치하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자기는 똑같이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이 틀렸는데 자기는 똑같이 했다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한테는 제가 요거는 요런 느낌이지 않니? 여기는 좀 이렇게 바람이 숭숭 통하는데 너는 너무 빡빡하지 않니? 뭐 이런 거를 제가 설명하면서 그 학생이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보는 레퍼런스를 두고 하는 그런 일종의 모작을 할 때는 그 원작의 그 레이아웃의 맛을 제대로 느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꼭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걸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따라해 보기,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니까요. 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 B급 강수도 쉽지 않은 건데 굉장히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업들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중간까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느낌이 나올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업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다가 요즘 말씀드리지만 안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포스터를 흉내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포스터를 모작으로 가지고 똑같이 해보지 말고 그 레이아웃과 그 컬러, 거기에 그 느낌을 내가 한번 차용해서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여주세요. 저는 요걸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설명해서 보여주면 제가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또 더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인원이 좀 작게 온 것 같아? 약간 자리가 많이 비어 보여서. 지금 컴퓨터가 지금 버벅거려 가지고 지금 레코딩이 안 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예. 안 되겠네, 그지? 네, 지금 일단 출석 부르고요. 자, 오늘 벌써 9주차입니다. 여러분 이미 중반을 넘어서 가지고 벌써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포토샵 끝이죠. 원래는 지난주 끝났어야 했는데 한 주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한 주 실수해서 오늘까지 해서 포토샵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프리미어로 넘어가는데 제가 좀 여러분한테 약간 양해를 부탁드릴게. 원래 다음 주는 특별한 게 없는데 제가 다음 주에 약간 LMS 보강으로 가려고 해요. LMS. 왜냐하면 저 어버이날 행사가 있는데 아마 올해가 저희 어머니 뵙는 마지막 날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 행사는 꼭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그동안 요양원에 모셨는데 계속 코로나고 이러고 해가지고 계속 같이 하는 행사를 못했어요. 근데 올해 드디어 이제 같이 하는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날이 금요일이라 그때 어머니 안 뵈면은 내년에는 뵐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꼭 이제 여러분한테 양해를 좀 구합니다. 왜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LMS, 왜냐하면 첫 주차하고 둘째 주차 이 지금 프리미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포토샵이 좀 재밌기도 하지만 좀 어렵기도 했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개념적으로. 근데 프리미어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여러분 포토샵을 이미 했기도 했지만 기능적으로는 오히려 프리미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다 안 써요.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들어가게 되면 쓰는 것만 씁니다. 쓰는 것만 쓰고 나머지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조금씩 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프리미어를 하게 되면 쉽고 편집을 하게 되면 아웃풋이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오히려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는 제가 프리미어부터 해가지고 지금 5주 동안 해야 될 걸 쭉쭉 줄이려고 하는데 약간씩 한 개씩 더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한 10분짜리 영상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아마 다음 주차는 특별히 여러분이 그냥 실습만 해보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PC로 프리미어 설치본하고 제가 올려드릴 텐데 억지나 맥 쓰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프리미어를 지금 아직 맥용 프리미어가 포토샵까지 성공을 뒤늦게 했는데 맥용은 지금 아직 구하지는 못해가지고 오늘도 구해와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했더니 정작 안 깔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직 못 쓰겠는데 일단 여러분 과제는 실습은 여기 와서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이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개념이고 이래가지고 보고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직접 실습해보면 확실하게 더 빨리 이렇게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프리미어니까 또 프리미어 또 재밌게 들어가 보고 영상 편집하면 또 맛이 또 새로울 겁니다. 자, 이번 주까지 해서 포토샵을 마치는데 이번 주 거 작업을 해보시면서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거나 물어볼 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라데이션을 2개를 하고 싶다. 이거 좋은 질문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라데이션을 2개를 어떻게 하느냐. 2개짜리 그라데이션. 왜냐하면 그라데이션이 지금 하나만 하면 하나를 덮어버리잖아요. 자, 그라데이션 2개 해보기. 이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라데이션을 동시에 어떻게 2개를 할 수 있는가? 자, 지금 포토샵이 실행되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ew 파일 new 파일에서 자, 그냥 요거로 자, create. 자,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일반적인 그라데이션. 자, 클래식 그라데이트를 해도 되고 여기 보신 다음에 그냥 이거는 색깔이죠. 만약 여기에 흰색과 까만색이 되면 여기에 흰색이 되면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게 됩니다.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꽉 찬 거잖아요. 꽉 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꽉 찬 조정이 종이잖아요. 요 위에다가 또 그라데이션을 이번에 옆으로 한다. 그러면은 얘가 덮어버리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은 이 그라데이션은 당연히 2개가 있으니까 덮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동시에 2개를 어떻게 하느냐? 투명도가 있으면 돼요. 투명도가. 자, 투명도 있는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다시 new를 해가지고 얘는 지워버리고 new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는데 투명도는 요거예요. 투명도는 여기 보이시는 위에 이거 보이시죠? 위에 이게 투명도입니다. opacity 보이죠? opacity. 자, 그러면은 까만색으로 하고 이거를 갖다가 흰색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 다 까만색으로 해도 돼요. 다 까만색 하고 얘는 버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opacity가 뭐냐? 100%는 있다죠. 그럼 0%는 없다죠. opacity를 꺼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투명도가 생겼어요. 투명도가. 자, 투명도가 생겼으면은 이제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재미가 없네. 자. 이게 제가 다시 색깔을 바꿀게요.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 뉴 레이어 해가지고 이런 그라데이션. 자, 옆으로 해볼게요. 옆으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라데이션이 두 개가 됐죠.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두 개가 되면은 투명도 그라데이션이면 두 개를 매길 수 있는데 이제 색깔이 다르게 되면 섞이는 부분이 지저분하게 될 수 있어요. 투명도 밑에 있는 색깔, 그라데이션 그 그래프에 밑에 있는 색깔이고 위에는 투명도예요. 네. 자, 여러분이 그림을 가지고 왔을 때 종이를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 종이 사이즈를 키우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일 오픈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요거 불러봅시다. 자, 이거. 자, 이거가 사이즈가 얼마냐?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은 1929 봐봐. 상당히 크네. 예, 풀 사이즈네요. 그러면 얘는 크고 좋은 거니까 좀 나쁜 걸 불러봅시다. 자, 이 정도. 자, 얘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990에 600. 얘를 갖다가 아까 사이즈로 늘리고 싶다. 이 사이즈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는 거 그림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지 사이즈로 바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그래서 픽셀에서 퍼센트로 가서 200% 하게 되면 두 배로 커지겠죠. 여기에 이 고리가 있기 때문에 가로를 키우면 세로도 키워집니다. 그러면 두 배가 커졌어요. 자, 두 배가 커지면서 약간 흐려지죠. 어쩔 수가 없어요. 흐려지는 거. 자, 이 흐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또렷하게 키우고 싶다. 뉴럴 필터.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세요. 뉴럴 필터. 자, 뉴럴 필터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슈퍼줌이 있어요. 슈퍼줌. 자, 슈퍼줌을 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배. 자, 두 배. 슈퍼줌. 자, 슈퍼줌을 쭉쭉쭉. 자, 이게 인공지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 노이즈가 조금 덜 할 겁니다. 슈퍼줌. 슈퍼줌으로 지금 플러스를 한번 눌렀어요. 이거. 플러스를 한번 눌러가지고 200% 됐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배가 됐어요. 아까보다 조금 더 낫나? 네.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하네요. 자, 이 슈퍼줌을 쓰게 되면 작은 애를 키울 때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 이거는 이제 빨리 하는 방법. 빨리 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두 배를 키우고 싶다. 그럴 때는 이게 백그라운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백그라운드는 안 되고 꼭 레이어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두 번 클릭하세요. 그래서 레이어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요 있죠. 요거 크롭 자르기 툴. 요거 자르기 툴이죠. 자르기 툴. 자르기 툴로 자르면은 잘리는데 자르지 않고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공간이 늘어나요. 공간이. 네, 공간만 늘어나죠. 그 상태에서 다시 이걸 자꾸 늘리면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할 때 이미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공간을 키우고 싶다. 공간만 키우려면은 이 크롭 툴로 하게 되고 이미지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미지 사이즈에서 키우면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에서. 자, 이렇게 해도 두 배가 키워지겠죠. 자, 요게 포토샵에서 키운 녀석이고 이거가 뉴럴 필터에서 키운 녀석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별 차이 없네? 아닌가? 이게 좀 다르네. 요 이마 보세요. 이마. 뉴럴 필터로 키운 거 이마하고 이게 뉴럴 필터에서 키운 이마고요. 요거는 그냥 포토샵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이즈 키운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 얘는 뭉개져 있고 얘는 좀 더 여기 보면 조금 더 살아있네요. 예, 그런 게 조금 다르긴 하네. 뉴럴 필터하고 일반 사이즈업하고 조금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소스가 생각보다 해상도가 낮다. 근데 포토샵에서 작업하려면 해상도를 키워야 된다. 그럴 때는 그냥 이미지 사이즈에서 키우지 말고 애프터 이펙트에 뉴럴 필터를 써서 두 배로 키우면은 인공지능으로 키우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요 뉴럴 필터는 학교 거도 됩니다. 그 생성 기능은 안 되지만 이걸 자동화 기능이라거든요. 행복해. 자, 그렇게 키우면은 사이즈를 덜 깨지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뉴럴 필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말하다 보면 내가 물건 팔고 있는 것 같아.
홈쇼핑에서 자 이제 몇 분 남았습니다. 자, 막 이러고 있는 느낌이야. 그 네모칸 하려고. 그게 아까 왜 안 됐지? 그게 아마 그거였을 거다. 자, 제가 다시 해볼게요. 아까 그 네모칸이 요게 아니고 아마 이거일 거예요. 이거일 거예요. 이거로 하면 아마 될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와서 여기다가 찍어봤어요. 야, 아닌가? 이거 아닌데? 자, 이런 기능이 생겼네. 다시 요걸 하고, T를 하고, 요 안을 클릭하나? 네, 안쪽을. 네모를 한 다음에, 이거 새로 생긴 기능이 나 처음 봤어. 요거를 네모를 그린 다음에, 네모를 그리고, 이렇게, 요 밑에 요 네모 보이시죠? 요 네모를 그립니다. 렉탱글. 이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기능이 포토샵에 약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벡터 방식입니다. 벡터 방식. 요거로 네모를 그린 다음에 T를 누르고 안쪽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요 옆에 이걸 잡아서 이거 사이즈 조절하면은 사이즈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야야야야야야야. 자, 요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Shift 누르고 해볼까요? 아닌데? 왜 이러지? 자, 이게 요 네모였나? 자, 이거였나? 이렇게 되는군요. 네. T. T 잡고 하는구나. 네, T 잡고. 자, 이런 식으로 T 잡고 움직이는구나. 네. 나도 오랜만에 헷갈리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T를 잡고 있으면 옆에 이걸 조절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요거지만 아까 재밌었던 게 요거를 바깥으로 클릭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 녀석 바깥으로 클릭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바깥으로 빙 돌아가네요. 일단 요걸 지웁시다. 이 레이어를 지우고. 자, 여기다가 아까 제가 바깥으로 나왔죠. 황당했어요. 요렇게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면 동그랗게 되죠.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살짝 줄이 생기죠. 요 아이콘 바뀌는 거 보이세요? 바깥쪽으로 갔을 때 클릭했더니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글자가 생기네. 난 몰랐어 이거. 이런 기능도 있네요.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글자, 이거는 저 처음 알아는 기능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는 LMS 수업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